흉터가 사실은 이제 흉터가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승무원 공대항공사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짧은 파이들을 브라우스나 짧은 파를 입고 이제 면접을 보죠. 이제 뭐 공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여지는 곳에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나중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만약에 큰 흉터가 보이는 곳에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하게 된다. 뭐 이제 내가 문신이 보이는 곳에 크게 있다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은 이제 커버가 되니까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치아 교정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치아가 아주 이제 심하게 교정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수준이면 교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꼭 주걱턱이라거나 미안한데 표현을 들면 아니면 정말 보기가 흉하거나 이렇다면 교정을 일부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뭐 이빨이 조금 튀어나왔다 뭐 이런 것도 커다랗게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면접 볼 때 교정기를 끼고 면접 보는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 볼 때 교정기를 끼면 그 지원자한테 물어봐요. 언제쯤 푸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정말로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비행을 하는 중에도 끼워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경우는 아주 일부는 끼고 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정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나중에 교정이 되면 풀으면 되니까 특별하게 교정기를 꼈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고 대신에 이게 교정을 꼭 해야 되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보기 흉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꼭 교정기를 껴서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승무원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요 키 제한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제 키보다는 이제 암 리치라 그래요. 암 리치가 뭐냐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 승객이 이제 착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짐을 핸드캐리라고 그러죠. 기내에 갖고 가는 짐을 위에 짐칸에 이제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머리 위쪽에 보통 있잖아요. 근데 이 머리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손이 닿아야 돼요. 그걸 이제 암 리치 길이라고 하는데 보통 암 리치가 항공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통 208에서 220cm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요 208에서 220cm 정도는 어떻게 재냐면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까치발이라고 그러죠. 뒤꿈치를 들고 쭉 뻗는 거죠. 그게 이제 까치발인데 쭉 뻗어서 팔을 쭉 올려서 닿는 리치를 암 리치라고 해요. 그게 보통 208에서 220 사이이다. 근데 이제 평균 한 212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조금 작아도 암 리치가 그렇게 올라오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암 리치가 안 되면 내가 조금 모자라면 떨어지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암 리치가 안 되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뭐 이제 암 리치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고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높고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212 정도, 에미레이트 항공이라고 하죠. EK라고 하는 에미레이트 항공이 212 암리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외항사에 가장 많이 하는 에티하드,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상당히 많이 하고 에티하드도 외항사 지원을 많이 하는데 에티하드 항공이 한 210cm 정도. 그 다음에 CX라고 하는 캐세이 퍼시픽이 208. 그 다음에 QR이라고 하는 카타르 항공이 212 정도. 그 다음에 브리티시 에어라인, 영국 항공 BA라고 하는 영국 항공이 201입니다. 뭐 홍콩 익스프레스도 208, CX가 208이기 때문에 캐세이가 208, 둘 다 홍콩 관련 항공사들이니까 208이고요. 일본 항공 같은 경우도 208.
근데 키는 그렇게 중요하죠. 저는 실질적으로 유럽계 항공사에서 158인분이 합격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봤어요. 대신 아슬아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앞니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동방항공, 이제 동방항공은 중국계 항공이죠. 홍콩항공, 동방항공 같은 게 212, 아시아나항공이 212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키가 또 너무 크면 안 돼요. 2m 넘는다. 승무할 수 없어요. 기준이 뭐 195, 198, 195 이렇게 기준을 접는 항공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크면 이게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앞니치를 조금 1, 2cm 더 늘리려고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준비도 하고 늘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실제 신체는 근육 조직이기 때문에 1, 2cm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나요? 아, 그래요? 자, 오늘은 사실 아주 일반적이고 그냥 평범한 대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항공사만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또는 항공사 관련 지상 업무를 하는 항공 여객 서비스 운송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준비하고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고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꿈을 만들어주는 남자, 꿈을 만들어주는 기업의 드림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꽉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